안녕하세요. 왕복서원에서 마리코 역을 맡은 강지혜입니다. 제가 오늘 MC인데요. 사실 제가 MC라는 것을 처음 봐서 서툴지만 너그럽게 봐주세요. 오늘은 잘 알고 계신 대로 관객과의 대화가 진행되는 날입니다. 관객과의 대화는 사전 SNS 이벤트를 통해서 선정된 질문들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저희 작품을 보시고 창작진 및 배우분들에게 궁금하셨던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무쪼록 지금 이 시간이 저희 작품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관객과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우리 윤상원 연출님과 배우분들을 무대로 모셔볼까요? 안녕하세요. 아니요. 네. MC 전화드립니다. 네. 다 오셨나요? 네. 그렇다면 전 아까 소개를 했으니까 연출님부터 이제 한 분씩 자기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왕복서관 15년 뒤에 보충 수업에서 연출을 맡은 윤상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극 왕복서관 15년 보충 수업은 네. 네, 짧게 왕복서관 준이치 역을 맡은 김규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린 준이치 역할을 맡은 진태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린 마리코 홍나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가지키 역할을 맡은 조원석입니다. 네, 야스타카 역할을 맡은 이진우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제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죠. 그럼 지금부터 제가 질문을 드리고 또 그에 대한 대답을 듣도록 할 텐데요. 첫 질문은 우리 연출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네. 네, 준비되셨나요? 다시 떨립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많이 떨리신데요. 네. 우리 연출님 원래 무대에 서시는 분이 아니니까 우리 너그럽게 봐주시겠어요? 배우 출신이시죠? 아닙니다. 아하. 이거 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해. 힘내시라고 한번 호응을 한번. 네. 네, 질문을 네, 질문 빨리 할게요. 1번 연출님께 질문 드립니다. 최연과 달리 아역들이 과거의 일을 직접적으로 재현하지 않고 성인 역들의 대사와 맞물려서 단편적 편집으로 연출하셨던데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단편적인 편집을 과거 인물들을 했다고 질문을 주신 건 아마 사장, 저희 대본을 모르시니까 저희 대본상의 사장에서 어린 마리코를 등장시키지 않고 성인 마리코가 가즈키를 직시하게 만든 장면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우선 기본적으로 과거 인물을 과거의 재현으로만 활용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와 과거를 분리하기보단 과거의 인물들이 현재 그 영향을 끼치도록 과거와 현재를 혼재시키려고 장면들을 연습하면서 구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아가서는 성인 마리코와 성인 준이치가 그 과거에 여전히 머물러서 갇혀있는 이미지로 표현하고 싶었고, 그리고 그 사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즈키를 어린 마리코가 그 과거의 비밀을 진실을 기억을 떠올랐을 때 그 장면을 보여주는 것보다 지금 성인 마리코가 그 진실을 직시하고 인정하고 책임을 말하는 것이 지금 이걸 통해서 표현하고 싶었던 방향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었고 관객분들께서 그렇게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말 잘했나요? 아우, 너무 잘하셨어요. 그렇다면 네. 이제 바로 네. 두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네. 네. 빨리 하겠습니다. 네. 최연과 연출님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재연 연출님께서는 어떤 점을 가장 중점으로 두셨는지, 그리고 작품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중점과 메시지. 네. 이 작품에 대한 중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처음 대본을 받았을 때부터 정말
엄청난 독백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편지가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이 편지를 어떻게 해석하고 표현하느냐가 연출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날 연습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까이 있을 때 가장 멀었던 두 사람이 이 편지를 통해서 가장 가까워지는, 가장 멀리 떨어져서 가까워진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고, 그래서 이 편지를 연결과 회복의 이미지로 전 좀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생각을 해왔고, 이미 좀 과거 때문에 병들어 있다고 좀 생각을 했던 두 인물들이 이 편지를 주고받음으로써 속마음을 얘기하게 되고 진심으로 접근하면서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시작부터 조금 두 사람을 만나고 서로 바라보고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게끔 만들었던 게 이번 연출의 가장 중점이 아니었나 초반부터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메시지, 네. 이 극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이게 전달됐을지를 잘 몰라가지고 정확히 전달되길 기대하면서 과거를 바라보지 않고 직시하지 않고 도망치고 외면하고 스스로가 영이 된다면 그 자리에 머물 뿐 나아갈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이 극에서 주니치하고 마리코가 편지를 통해서 15년간 멀어졌던 거리를 좁혀가고, 그러면 그럴수록 마리코는 주니치가 숨기고자 했던 진실의 거대한 비밀에 근접하게 됩니다. 그 딜레마 때문에 주니치는 거짓말을 하게 되지만 결국 마리코는 그 기억을, 이 편지를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영향으로 기억을 떠올리게 되고, 결국 마리코는 가즈키를 직시하고 바라보고 인정하고 책임을 말하고, 주니치 또한 마리코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야스타카를 바라보고 인정하고 그리고 책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책임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더 비극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은 전 책임을 다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추가된 시오나 그런 고마워란 대사나 이런 것들이 그런 영향을 끼치는 것 같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이 과거에서 도망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그거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책임을 말하기 때문에 두 사람은 영에 머물러 이 무대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다음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돌고 돌아서 얘기 잘 네. 아까 되게 떨리셨다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굉장히 정성스럽게 답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찍 오길 잘했어요. 사실 전 질문들을 좀 일찍 오늘 와서 봤습니다. 그래서 한 30분 정도 생각할 시간이 있었어요. 30분? 네, 죄송합니다. 바로 즉흥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떨려가지고. 아니요, 잘하셨어요. 네, 다음 질문 네, 하시죠. 다음은 이제 주니치와 마리코에게 드리는 질문인데요. 주니치 김규종 배우님께 먼저 질문을 네. 드릴게요. 그렇죠. 한결 나아지셨죠? 호호. 자, 김규종 배우님. 네. 왕복서관의 원작은 읽어보셨는지요? 읽어보셨다면 어떠했는지 감상평을 듣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이 작품에 참여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저는 첫 미팅을 했던 날 책을 이제 선물로 받아서 읽어봤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연출님께서 이제 아주 즐거운 시간을 선물해 주셨죠.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책 읽는 시간을 가지면서 연출님께서 퀴즈도 냈어요. 저희가 카페에 앉아서 다 같이 책을 보는데 책 다 본 사람 한 명씩 나와서 퀴즈를 내시고 맞추면 퇴근. 그만큼 즐겁게 책을 보면서 내용을 이해하면서 그렇게 재미난 시간을 가져면서 책을 읽었었고요. 또 제가 함께 하게 된 계기는 대사를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건 어쩌면 당신이 그 계기를 할 뻔했어요. 그 계기는 제가 이 대본을 받았는데 가족 여행 중에 어머니 버스에서 어머니 옆자리에 앉아서 제가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놀라신 거죠. 웬일로 이렇게 책을 오랫동안 보고 있는지. 저는 긴 글을 잘 못 읽어요. 그렇지만 그런 제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읽었던 건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이 들었고, 한 번에 빠졌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사가 굉장히 길고 많은 독백이 있지만 저한테는 또 도전해보고 싶은 하나의
즐거운 호기심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또 두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네. 만약에 실제로 주니치의 상황이 네. 자신의 상황이었다면 네네. 어떻게 대처했을지가 궁금합니다. 야, 저는 못해요. 아, 저는 하신다고요? 이거는 진짜로 그쵸. 저라는 사람, 그냥 저라는 사람은 진짜 못할 거예요. 만약에 그 현장을 목격을 하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분명히 저라는 사람은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의 가족과 또 나의 다른 모습, 친구들과 나를 바라보는 시선과 정말로 많은 그런 현실적인 고민을 하는데 그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준희 씨가 아닌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만약 그 정답지 주시고 정해야 한다, 뭐 불이다, 신고다, 뭐다 있다면 불을 질렀다고 저는 보기 안에서는 그렇게 고를 것 같아요. 불을 제가 지르겠다. 네, 그 상황에 가서 불을 지르실 거란 거죠? 네, 그렇죠. 만약 그 보기만 있다면 뭐 불을 지른다, 신고를 한다. 제가 그랬대요. 신고를 하면 안 돼요? 네? 구하고 신고를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냥 불을 지르고. 아, 구하고 신고 안 돼요. 아하. 할 거면 네. 하나만. 네. 신고 안 해요. 네, 안 합니다. 예, 그럼 주니치시네요. 그쵸, 준희 씨. 그래서 하지만 그것을 그래서 15년 준희 씨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죠. 아니 근데 그만큼 그 준희 씨가 내린 결정이 굉장히 멋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아. 네. 약간 지킨 것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혼잣말하지 마세요, 연출님. 우리 함께해요. 네. 아, 다음은 저에게 해주시는 질문이네요. 이게 대본에 뭐라고 써있냐면 도와줘, 주니치! 주니치 도와줘! 네, 강지혜 배우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지혜 배우님은 편지가 매개체인 작품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워낙 호흡이 긴 대사라 소화하기 힘들 것 같은데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노하우라고 할 건 없고요. 일단 제가 편지를 쓰고 받는 걸 진짜 평소에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뭐 바로 며칠 전에도 편지를 받았고 또 완전 얼마 전에도 편지를 썼죠. 응? 제가 쓸게요. 근데 편지를 쓴다는 건 저 자신한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받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편지가 매개체인 작품 공연을 할 때는 저 자신보다는 제가 쓰는 그 상대에게 더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상대에게 집중을 하면 거기서 조금 더 진실된 감정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노하우라고 하면 노하우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지혜 배우님은 주니치와 마리코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랑 솔직히 말해도 되나요? 네. 처음에 이제 대본만 읽었을 때, 소설 읽기 전에는 조금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제 성격이랑 약간 다르고, 저는 일단은 가게 하지 않고 그 전에 어떻게든 물어봤었을 것 같아요. 돌려 말하자면 피하죠. 근데 처음에는 답답했었는데 제가 대본을 계속 읽고 또 마리코와 주니치의 마음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그렇게 계속 이해해보려고 굳이 노력을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연습을 했던 과정 속에서 그만큼 그 15년 동안 그 시간만큼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의 마음을 지켜주려고 또 서로에 대한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요즘에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나 자신이 아니라 상대에게 향해 있기가 사실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주니치와 마리코의 사랑이 단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주실래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린 주니치와 어린 마리코 두 분께 함께 드리는 질문인데요. 전체 마이크 다 받으셨나요? 네. 네. 전체 런타임 중에서 회상씬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부터 이어져 온 둘의 관계를 보여주기에는 너무 짧지 않나 싶어요. 배우님들께 주어진 시간 속에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연기하시는지, 그리고
성인 역할 배우분들마다 각자의 특징이 다른데 그에 따라서 어떻게 맞춰 나가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중점을 두고 왜요? 연기하는 누군가 네네네. 또 네. 상대 네. 저는 분량이 적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나와서 하는 장면이 되게 성인 주니치와 마리코가 기억을 되뇌일 때 가장 그 중요한 키가 되는 사건들을 저희가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무대에서.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극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건을 일단 잘 보여드리는 거에 대해서 목표를 뒀고요. 그리고 이제 지혜 언니랑 정아 언니랑 다른 점은 이제 다 거의 다 약속을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의 없지만 이제 지금 문득 생각난 건 에필로그 때 이제 제가 이제 잡아줄래? 오른손 이렇게 쓱 내밀거든요. 그때 이제 지혜 언니 호흡은 잡아줄래? 이렇고 정아 언니는 잡아줄래? 약간 이러거든요. 네, 그래서 아니요, 호흡이 다르신 거죠. 네, 그래서 그때는 정말 언니들 호흡을 잘 느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저 진태아 배우님. 네네. 네, 저 역시 어린 역할들의 그게 역할인 것 같아요. 그 아역들이 그 당시에 있던 사건들을 정확히 다 짚어주는. 왜냐면 가장 극적인 부분들을 보여드려야 관객분들한테도 이해가 더 잘 될 것이고, 만약 글로만 왕복 서간이긴 하지만 글로만 전달이 된다면 어느 정도 조금 이 상황은 어땠을까 이렇게 그리시기 힘드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 조금 더 보여드리면서 저희가 살짝 찝어드리는 뭐 이랬습니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 많이 보여드리고자 저희도 나오기 전부터 소대에서부터 많이 호흡을 쌓고 나오려고 이제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성인 주니치의 세 분들 너무나 뭐 다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이 다르거든요. 되게 많이 달라서 일단은 작은 거지만 뭐 일단은 규종이는 네 되게 이렇게 조용조용한 가즈키라서 가즈키가 아니라 주니치라서 아니 제가 생각했을 때 규종이는 야스타카에서 진짜 잘했을 것 같아가지고 한편으로는 되게 내성적인 야스타카는 이해했을 때 너무 저는 맞아요. 그때마다 규종이가 생각났었거든요. 네, 내성적인 야스타카는 이래서 야스타카 친구들이 진짜 규종이 보면서 많이 관찰 많이 했었거든요. 네, 책 들고 오는 것도 규종이 많이 맞아요. 거거든요. 이렇게 들고 내성적인 느낌 보여주는. 그래서 저도 그 규종이가 보여주는 주니치는 어느 정도 조금 내성적인 그 성격이 이렇게 녹아 있기 때문에 작은 거지만 뭐 이제 저희들이 처음 야스타카와 가즈키가 만나는 씬에서 뭐 예를 들면 다현이 형의 주니치를 할 때는 제가 가방을 이렇게 들고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규정일 때는 이제 이렇게 단정하게. 야스타카 부를 때도 뭐 좀 다현이 형 뭐 야스타카 뭐 이렇게 부른다면 규정일 때는 야스타카 이런 거 네네네네 그런 거. 네. 어쨌거나 사람의 성향은 이렇게 15년이 쌓여도 그 가져가는 게 있기 때문에 저 혼자만의 디테일입니다. 네. 이제 아셨으니까 거의 봐주세요. 네. 두 분의 이상입니다. 답이 끝났네요. 네, 끝입니다. 끝. 그렇게 저희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맞춰서 연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닙니다. 네, 문득 누군가의 아역이 아니어서 다행이다. 아하 여러 생각을 하지 않고 집중할 수 있어서 네. 그럼 바로 조원석 배우님, 가즈키 배우분께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조원석 배우님은 기존에 참여하셨던 작품과 많이 다른 이미지의 가즈키를 연기하시는데요. 연기하시면서 힘든 점은 없으셨나요? 질문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 많이 다른 가즈키는 뭐 어떤? 그러니까 지금까지 참여했던 작품과 이게 좀 다르다. 다르다. 그 말씀이시죠? 예. 좀 다릅니다. 힘든 점은 어떤 게 다른가요? 저는 원래 좀 그 전에는
이렇게 나쁜 역할을 잘 안 해봤었거든요. 되게 세상 착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되게 착한 역할을 많이 착한 역할이요. 예, 되게 우와. 되게 둘도 없이 착한 역할들을 많이 했었는데 예, 이번 악역은 좀 힘들더라고요, 제가. 찰떡이에요. 찰떡이에요. 아니 제가 정말 아니, 첫 리딩 때부터 너무 잘하셨는데. 아 제가요? 이상하다. 네. 그런가요? 제가 이렇게 나쁜 역할을 하는 게 저는 그게 힘든 점이에요, 사실 개인적으로. 죄송해요. 컨셉 잘못 잡고 나온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진실을 말해주실래요, 조원석님? 진심입니다. 아니 진심으로 정말 이렇게 나쁜 행동을 하는 거를 제가 연기를 해야 되고 상상을 해야 되는 게 정말 너무 힘들고 근데 집에서도 정말 막 몸소리를 치기도 했었습니다. 예. 네. 실제로 근데 연습실에서도 네. 진짜 그 가즈키를 되게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나쁜 녀석이잖아요. 근데 어떻게든 조금 착하게 만들어 보려고 계속 연출님한테. 정말 마리코 좋아했던 거 아닐까? 이런 고민됐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많은 노력을 사실 하긴 했었어요, 진짜. 진짜 좋아했을 수도 있잖아, 막 이러면서. 연출님께서 가습기가 너무 세 보이기도 하니까 약간 욕을 좀 드리면 어떨까? 음. 근데 원석이가 이제 저는 딱 이번에 있는 만큼만 하는데요. 그래서 모든 여기 임팩트가 탁탁탁. 그러니까 너무 잘했던 거죠, 이런 걸. 너무 자연스럽게. 감사합니다. 욕을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을 또 받는다는 게. 네, 진실된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야스타카 이진우 배우님께 드릴게요. 네. 배우님이 해석한 야스타카는 어떤 인물인지 궁금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괴롭히는 건지, 그리고 야스타카를 연기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야스타카가 되게 굉장히 외로운 친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뭐 가정 환경에서 부모님한테 느끼는 외로움, 그리고 친구 관계에서 느껴지는 외로움, 그리고 좀 성숙하지 못한 판단으로 옳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주변에 기댈 곳이 없다는 걸 알았을 때 느껴지는 외로움. 그래서 야스타카가 극중에서 하는 행동의 시작은 어쨌든 외로움에서 시작됐다고 생각을 했었고, 왜라는 질문을 계속 했을 때 그게 가장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서 그걸 중점을 좀 뒀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저희 전체 배우들께 드리는 질문인데요. 몇 분, 누가 대답을 해보시면 한 3분? 4분 정도 대답을 해보실래요? 자,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배우님들께서 특별히 관객분들이 공연을 보는 중에 이 포인트에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디테일이나 지점들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아까 여기 그러니까요. 그 디테일. 가방 드는 디테일. 그 3명에 따라서 에너고파 때는 어떻게 드시나요? 애로경 때도 네. 이렇게 2번 시도를 해봤었는데 네. 그 노기 형도 이게 어울리는 것 아하, 같아서 맞아요. 네. 네. 마리코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왜 저걸 그렇게 해? 이렇게 하시거든요. 진짜. 네, 그때 할 때도 네. 야스타카 음, 노력하고 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진우 배우님은? 저는 그냥 사소한 건데 네. 처음에 저는 첫 등장부터 이렇게 맞고 나오거든요. 이렇게 날라서 나오는데 그때 이제 어린 마리코랑 마주해요. 근데 그때 이후에 대본의 3장에 성인 마리코랑 한번 마주하는 게 있어요. 마리코가 기억을 불렀을 때 창고로 가기 전에. 그때 약간 성인 마리코한테 처음 제가 어린 마리코한테 하는 그런 좀 지내는 걸 그대로 하려고 좀 그래요. 왜냐면 어차피 기억이니까, 마리코의 기억이니까 그때 마주쳤던 기억이 좀 되살아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한 번만 더. 우리 가즈키 군. 진실된 답변만 하는 우리 조원석 배우님은요? 저기 마이크 좀 예. 마이크가 돼가지고 꼭 집중해서 보셨으면 하는 장면. 포인트 뭐 어, 디테일이나 여러 가지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나오는 장면을 집중해서 그러니까 본인께서 나오시는 장면을 어떤 걸, 어떤 중점으로? 어떤 디테일을? 네. 자전거 탈 때 자전거 자유로움? 탈 때에 좀 달라요. 진우가 할 때는 사실은 좀 이렇게 정적으로 나오려고 좀 저도 노력을 하고 이제 다른 이제 아스타카 이제 진이가 할 때는 저도 살짝 하이텐션으로 좀 올라 많이 가는 경험. 정적으로 나오신 적 있으셨군요. 오늘도 굉장히 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네, 감사합니다. 되게 더 하고 싶어요. 이렇게 좀 막 이런 거 하고 더 하고 싶은데 약간 누르신다는 거죠. 네. 오늘 연출님 계셔서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연출님 그러니까 계셔서 많이 안 했습니다. 오늘 연출님이 또 보셔가지고 많이 빼셨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맞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사전에 질문을 하지 못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해주실 분이 있다면 한두 분 정도 저희가 즉석에서 질문을 받아볼게요. 고개를 돌리시는 분.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궁금한 게 없으신가요? 네, 아무거나 진짜 아무거나. 네. 네. 저희 무대에 각각 네,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무대에 각각 시계가 있는데 바늘이 없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 좀. 네. 연출님이 바늘 빼달라고 네. 요청을 하셨었거든요. 여기에 갇혀있는 이미지를 계속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머물러 있다. 그 과거 15년 전에 계속 머물러 있다. 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시계가 돌아가는 것보다는 시계 그 분침, 시침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 시계 초침, 분침을 빼게 되었습니다. 시침, 분침.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한 분 더 계신가요? 한 분 더? 뒤에. 네. 연출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네, 감사합니다. 끝난 줄 알았죠? 동선에 있어서 각자 마리코랑 주니치가 각자의 책상에서 편지를 쓰다가 마리코가 주니치의 책상에 걸터 앉기도 하고 주니치가 마리코의 방 쪽으로 가서 이렇게 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이런 서로 교차되는 동선에 있어서 어떤 의도하신 바가 있는지.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편지를 대화로 표현하고 싶었고 그래서 처음 마리코가 편지를 보내면서 주니치를 바라보고 주니치도 자기 편지를 답장을 보내면서 바라보고 결국에 두 사람은 그 한 번에 주고받은 이후에 이 편지를 통해서 서로의 진심을 털어놓았고 같은 하늘 아래에 있는 별을 바라봄으로써 어떤 약속이 마법이 걸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게 산책으로 보이셨을지 모르겠지만 마리코가 주니치 방으로 들어와서 같이 산책할 때도 우리가 많은 속마음을 터놓잖아요. 그런 이미지로 산책을 걷기도 하고 각자의 공간에 좀 경계를 허물었던 것 같아요. 이 수출이 처음에는 두 사람을 막고 있는 벽이나 장애물처럼 느껴졌었지만 그 처음 그 별을 바라봤던 마주 앉아서 그 별을 바라봤던 그 장면 이후에는 오히려 이게 편지의 소통 창구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해서 벽을 허물고 동선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어느덧 관객과의 대화가 끝날 시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질문 하나나 아니면 각자의 디테일 하나씩 더 들어보시면. 저는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말씀하십시오. 그 공연을 저도 이제 계속 모니터를 같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연습 때부터 느꼈지만 그 세 명의 주니치가 다 좀 저희가 엔딩이 좀 열린 결말인데 좀 느낌이 달라서 개인적으로 규정이 배우님은 홍동희 배우님. 네. 김규정 배우님은 규정의 배우입니다. 예, 그 마지막에 당신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했을 때 이게 진짜 온 거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은 그냥 그것이 나의 어떤 착각이나 뭐 이런 걸로 이명이나 뭐 이런 걸로 생각하시는 건지 어떻게 이명이요? 그러니까 당신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이것이 저희 어머니 이명 있어.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네. 우리 김규정 배우님은 드디어 준이씨가 미쳤구나.
드디어 미쳤구나. 그럴 수 있죠. 약간 이제 미쳐서 막 이렇게 보여요. 저는 그래서 그렇죠. 저도 이제 그 과거에서 못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막 계속 안에서 맴도는 그게 얼마 전에 공연을 봤던 분께서 여쭤보시더라고요. 저한테 네. 마리코는 그러면 세상을 떠났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해석을 하실 수 있나 했더니 마리코를 부르고 있는데 뒤에서 별똥별이 떨어지는데 그게 마리코가 마지막 편지로 하고 왜냐면 앞에서 계속 죽음이 이어지니까 그 죽음이 되어서 그 죽음의 환청이 나한테 들린다라고 생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올 때 우리가 같이 만나지 않고 과거의 인물들과 만나니까 뭔가 영혼처럼 이렇게 싹싹 보였다고 하셨어요. 어떤 분께서.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확실한 건 그거는 사실 의도는 아니었지만 그건 열린 결과이기 때문에 저의 생각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디테일을 뭔가를 만들어서 그렇게 이걸 해야지라기보다는 제가 꼭 공연 전에 맨날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주니 씨를 진심으로 무대에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주니 씨를 사랑해야지. 주니 씨의 마음이 너무 듣고 싶다.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 왜 떠났을까? 나한테 기댔으면 좋겠다. 계속 그런 사랑을 계속 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디테일을 바라봐 주시기보다는 제가 그렇게 제가 향하고 있는 그 주니치에 대한 사랑을 좀 느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렇다면 모두들 즐거운 시간이 되셨나요? 아쉽지만 오늘 관객과의 대화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관객과의 대화가 한 번 더 남아있는 거 알고 계시죠?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포토타임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서볼까요? 연출님.